제가 우리 채널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건데요. 네. 우리 채널에서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게 뭐냐면 네. 그 박근혜 정부를 이제 쫓아내고 네. 문재인이 들어오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정상적인 국가라고 그랬거든요. 네.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겠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네, 그 하면서 나라가 진짜 그 나라를 만들었는데 만들었죠. 예, 완전히 빚 공화국을 만들었어요. 네. 근데 이 빚이 어느 정도인지 제가 조사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예. 예, 여러분들 뭐 제가 채널에서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채널 계신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예. 정말 빚 공화국 만들었는데 네. 더욱 제일 웃긴 게 뭐냐면 예전에 노무현 정부 때 무슨 바다 있잖아요. 아, 예. 그거 예. 있죠. 예. 바다 이야기. 바다 이야기. 이 나오면서 도박 공화국 됐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도박 공화국 됐는데 그 도박하던 사람이 도박을 끊습니까? 아, 못 끊죠. 그때 도박에 물든 사람들이 예. 어디로 해외 도박 예. 그다음 뿐만 아니라 뭐냐면 인터넷 도박에 빠진 거예요. 네. 그다음에 요즘 젊은 애들도 네. 도박을 엄청나게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도박을 많이 하는데 이게 한 해에 얼마가 빠져나가는지 제가 챗봇한테 물어봤거든요. 아, 그래요? 예. 100조입니다. 100조. 100조가 나간다고요? 예. 우리나라 예산이 네. 600조잖아요. 네. 예, 600조인데 6분의 1. 우리나라 예산의 6분의 1이 네. 순 도박으로 불법 도박으로 빠져나간 돈이 네. 1년에 100조입니다. 1년에. 네. 예. 그러니 네. 내수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재명이가 25만 원씩 뿌려가지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네. 도박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네. 도박을 잡겠다 해가지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재명이가 그걸 하겠어요? 예? 뭐 하냐면 요번에 또 다시 경기도에서 그거 된 거 아십니까? 코나아이가 아. 예, 또 다시 선정됐어요. 그렇죠. 예. 예. 코나아이가 또 선정됐습니다, 여러분. 예. 예. 그 코나이 그 이제 지역 화폐 사업이라는 게 사실상 그거를 주관하는 그 기업의 낙전 수입만 해도요. 발행액에 일단 기본적으로 추산액이 한 3에서 5% 정도는 낙전 수입이 나온대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지역 화폐라는 개념이 네. 특정 사용처를 정해 놓고 돌리는 그 네. 가상 그 저 상품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그 지역 경제를 진작시키고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어떤 성장률 높이기 위해서 돈을 쓰자면 그냥 제일 좋은 거는 현찰을 뿌리는 게 좋은데 굳이 이 좌파 세력은 지역 화폐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낙전 수입도 먹고 발행하는 기업의 낙전 수입도 먹으면서 그다음에 그 지역 화폐 사용처가 대부분 다 이 좌파 계열의 이 이제 줄을 댄 사람들이 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의 독재적인 폐쇄적인 경제 네트워크나 생태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이 의도가 다분히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굉장히 선의로 포장하는 이제 언론 세력이 전부 다 좌파다 보니까 예, 국민들은 그걸 잘 몰라요. 그거 깡도 됩니다. 깡이 되죠, 맞아. 그래가지고 상품권이기 때문에. 왜냐면 상품권이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하면은 네, 그 지방에서는 다 현찰로 주는 돈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100조 그러면 100조가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1조, 10조 그러면 10조가 나가고 1조 그러면 1조가 나가는 거라고 실제로. 그렇죠. 이제 쓰는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네. 예, 이제 쓰는 사람들이 이거를 가지고 받아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네. 받아가지고 쓰는데 현금처럼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깡이 돼요. 맞아요. 이게 깡이 되는데 그게 다 내가 무슨 말 하냐면 내가 내가 몰랐던 게 뭐냐면 이 한 계좌에 네, 돈이 더 모일 수 있나 네, 그 은행 계좌처럼 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어,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카드 하나에다가 돈을 지역 화폐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다는 200억인가 아, 100억인가? 그래요? 예. 아. 이게 뭐 그럼 뭘로 쓰이냐면 네, 해외 갖고 나가잖아. 예. 세탁 자금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그 상품권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모종의 모든 대부분의 상품은요, 예, 돈 세탕이나 깡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 우리가 바다 이야기 있잖아 할 때요. 네, 그 상품권으로 줬어요. 네, 그죠? 네, 맞아요. 그리고 그거를 10%를 깡하게 해줬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그걸로 상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걸 비자금 다 만드는 깡하지. 네. 그래서 10%의 수익을 먹고 네.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90%의 깡에서 받아가는 거지. 네. 도박한 사람들은. 네네. 그것처럼 뭐냐면 이게 지역 상품권이 해외에서는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가 들드느냐? 네. 세탁 자금이 들드는 거예요. 예, 자금 세탁.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자금 세탁하기 위해서는 네, 50%가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1억이면 자금 세탁하려면 5천만 원이 자금 세탁 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예, 예. 이 지역 상품권을 이용하면은 굉장히 줄어든다는 맞아요. 예, 수수료가 이야기가 예,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예를 들면 이제 뭐 상상이긴 합니다만 아까 우리 유 대표님이 이제 도박 자금으로 해외로 나가는데 100조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나라 이제 정부 예산이 600조 좀 넘는데 예. 예, 그 6분의 1 정도가 해외로 지금 이 도박 자금으로 줄줄 새가고 있고 예. 뭐 보면 나간 100조가 어떤 식으로든 환수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들어와야 되는데 그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제 깡이 있는 거죠. 상품권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지역 화폐도 괜찮고 심지어 예, 특정 어떤 뭐 무슨 방송국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많이 보시는 그 인터넷 방송국 있잖아요. 거기서 무슨 뭐 엑셀 방이다 뭐다 하면서 뭐 매출이 막 몇십억 뭐 몇백억씩 나오는데 그게 이제 상품권을 기반으로 하는 어떤 환전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나갔던 돈이 어찌됐든 그런 식으로든 들어오고 나간 돈의 규모가 100조면 그거를 반씩 절반 가까이 그냥 빨래방에 넣고 돌린 다음에 50조만 들어오더라도 어마어마한 환전 수입이나 아니면 중간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수수료에 기대는 어떤 이제 음지의 시장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간에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는 돈이 한 해에 100조기 때문에 네. 이게 내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특히 공업 국가인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 이 한 해에 100조 정도 빠져나가는 거는 그러니까 100조라는 게 여러분들 우리나라 1000만 명이 진짜 1000만 명이 해외 여행 가는 것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그렇죠. 예, 더 많이 쓰는. 그러니까 1000만 명이 나가 가지고 한 1억씩 써야 100조가 되나요? 예? 아니 1억은 아니거든. 아니 한 1000만 원씩 1000만 원씩 쓰면은 100조가 되는 거죠. 100조가 되네요. 1000만 원. 예, 초천재 맞습니다. 예. 그래서 한 1000만 원씩 1000만 명이 1000만 원씩을 쓸 수 있는 돈이 100조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도 나가 가지고 1000만 원씩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엄청 심각한 이야기다. 그렇죠. 심각하다. 그게 그 요즘에 그 우리 유 대표님이랑 싸우고 계신 우리 리짜이밍이 중국이랑 싸우고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리짜이밍이 지금 뭐 후원 계좌 열어갖고 후원금 받겠다고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어찌 보면은 참 웃긴 게요. 그 자기 돈을 쓸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은. 그러면 맞아. 그간에 돈을 어떻게 만들어냈는지를 소명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남의 이름으로 아마도 차명으로 이름이 막 이렇게 해갖고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다 묶여 있는데 지금 돈이 급한 상황이죠, 이 양반이. 그런데 어찌됐든 본인이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데 지금 후원 계좌를 열었다는 얘기는요. 나갔던 돈이 지금 회수당하는 과정 아니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볼 때는요. 빨래랑 비슷한 개념. 빨래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여러 사람 이름으로 조금 넣어주면 되니까.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할 수 있고 원래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보통 정치인들이 이게 세탁 방법이 이제 그거예요. 그 저기 뭐야 그 출판 기념회. 맞아요. 출판 기념회가 세탁 방법이에요. 맞아요. 여러 사람들은 이제 업자들을 막 도와줘. 맞아요. 도와주고 난 다음에 출판 기념회를 해. 쓰잘데기 없는 책이에요. 한 1000권씩 사는 거죠, 막. 쓰잘데기 없는 책인데 아니 1000권 사지도 않아. 그냥 거래 영수증만. 영수증도 없잖아요. 카드 출판 리더기. 기념회 가고 현금 따발을 집어넣고 현금 따발 거기서는 누가 막 다 지지자들니까 거기에서 현금을 갖다가 뭉탱이로 5만 원권 벅벅 집어넣고 한 권만 들고 와도 되거든. 왜냐하면 이게 통으로 해놨거든요. 통을 딱 해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책감 내가 자발적 택값이야.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뭉텅이 집어넣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한 권 딸랑 들고 와다가 이제 휴지통에 집어던지고 아니면 집에까지 가져온 이유는 뭐냐면은 라면 바지로 라면 바지. 라면 끓였을 때 뜨거우니까 거기다 이제 얹어놓고 1억 원짜리 라면 바지. 1억 원짜리 라면 바지 그런 걸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치 자금이라는 게 그 좌파는 이제 불법이랑 결탁한 좌파 세력이 수많은 범죄랑 이 어떤 뭐 이런 어둠의 세력을 이용해서 이게 막 기자금을 만들어내고 굉장히 돈으로 승부를 하는데 우파는 사실 그런 게 없어요. 우리 유 대표님이 좌파 진영에 있다가 우파로 넘어와서 솔직히 굉장히 이제 돈 때문에 쪼들려 하시고 방송으로라도 계속 이렇게 어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좌파는 돈이 막 그냥 화수문처럼 샘솟는데 우파는 옛날에 이제 그렇게 뭐 전경련이다 뭐다 공식적으로 이제 큰 대기업들이 이제 밀어주고 하던 게 이제 옛날 일이고 이제 우파 쪽으로 오면은 이제 특히 수익원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운동을 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우파들은 돈줄이 끊겼어요. 그런데 이제 좌파들은 뭐를 만들었냐? 세금 따먹기를 만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옛날에 차라리 그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차떼기 해가지고요 기업들한테 삥 뜯었다 그러면요 요즘에는 국민들한테 갈 세금을 빨아가지고 먹고 사는 게 지금 좌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세금이 많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그래서 좌파들만 들어오면 세금이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떤 말하자면 좌익에만 이렇게 유용한 생태계가 옛날에 네. 그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네. 수십 년 동안 이제 그 뭐 지역의 그 어떤 정치, 풀뿌리 민주주의랍시고 이제 지방자치제도 하고 네. 수많은 지방자치제 그 정황정부에서 내려온 교부금들이 네. 이렇게 이제 정치 세력화한 시민단체로 위장한 사실상 좌익단체들한테 네. 보조금 형태로 막 살포가 되는데 네. 그 규모가 1년에 거의 그리고 유동균 대표님이 말씀하신 그 도박에서 이렇게 해외로 나가는 돈 못지않게 그 좌익 시민단체들한테 보조금으로 굉장히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돈이 뿌려지고 있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좌익단체가 그런 식으로 이제 수익 사업을 이제 정부에서 또는 지자체에서 받는 보조금에 빨대를 꼽는데 상대적으로 우파는 사실 시민 세력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러니까 시민단체가요. 지자체장이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됐어. 네. 그러면 이제 좌파들 같은 경우는 나눔 환경 뭐 이런 데다가 네. 예 말하자면 이석기 통진당 네. 나눔 환경에다가 56억 밀어주고요. 네. 그다음에 이재명이 또 어떻게 했어요? 경기도지사 할 때는 저기 그 민노총 네. 민노총 경기도 지부 경기 지부에다가 건물 사줬잖아요. 네. 건물 사줘갖고 얼마가 들었냐면 71억이 들어갑니다. 71억이 네. 예 건물 사주고 그러니까 40억 들여서 건물 사고 네. 그 다음에 9억 들여가지고 인테리어하고 네. 그 다음에 20억 들여가지고 또 뭐를 하냐면 사무실 세팅 다 해줘요. 네. 예, 그래가지고 민노총은 들어와서 몸만 일하면 되게 네. 하면서 지금까지도 뭐를 해주고 있냐? 그 건물 관리비, 예. 그 다음에 관리인 월급, 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전기세, 네. 또 경기도가 내줘요. 예. 그러니까 나는 들어가서 있으면 네. 관리비도 안 내고 네. 전기세도 안 내고 네. 그냥 사무실을 이용하면 되고 네. 그리고 컴퓨터 고장나 경기도와에서 갈아줘. 네. 예, 돈 청구하면 네. 예 그런 단체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예, 저도 곧 건물 5층짜리 좀 줘라. 지하 몇 층에다가 예. 지상 5층이 돼요. 예. 그래서 수원시에 있는 예. 예, 그 건물을 또 리모델링까지 예. 9억 들여서 리모델링 하면 40억짜리 9억 들이면 얼마나 새 건물 같이 될까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딱 해가지고 민노총 딱 해가지고 네. 그런 걸 해줍니다. 여러분들 좌파들은 그게 누구 세금? 경기도민 세금. 네. 그런 걸 내주는 거예요. 예, 예. 단순히 코나이로만 빨아먹는 게 아니에요. 네. 예, 이렇게 해서 시민단체 줬다 이거야. 예. 야, 좋은데 우파들은 어떻게 하느냐? 시민단체가 없어. 기껏 있어봐야 어버이연합 뭐 이런 것밖에 없잖아. 맞아요. 그동안에 정치단체밖에 어버이연합 뭐 하다못해 뭐 옛날에 새마을 운동본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새마을 운동본부도 자처럼 많이 넘어갔어 지금. 네. 예, 그러니까 이런 단체밖에 없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줄 데가 없는 거예요. 네. 줄 때는 하고는 뭐냐면 일자리 몇 명 주는 거 외에는 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요번에 만드는 게 북벌의병단 만드는 게 네. 시민단체 우파 시민단체 1000개 만들겠다 네. 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좌파들이 먹는 거를 우파 정권이 들어오면 네. 뺏어와야지. 네. 안 그래요? 예. 그래서 뭐냐면 환경단체도 우리가 만들고 네. 장애인 단체도 우리가 만들고 네. 1000개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서 네. 그 개들이 먹던 거 야 쭈쭈바일로 갖고 와 해가지고 우리가 빨아먹자 차라리. 네. 예, 그게 맞잖아요. 그렇죠. 우파 시민들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들이 북한 린민공화국을 사랑하는 애들이 아니라 네. 예, 린민공화국은 린민공화국 가서 처먹고 네. 우리 집에서는 내가 먹겠다. 네. 예, 그런 생각으로 요번에 시민단체 1000개를 만들려고 네. 요번에 북벌의병단을 만든 거예요. 네. 만드는 거고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정말 우리가 세금 있잖아요. 세금 줄줄 세고 그다음에 해외로 돈 빠져나가고 네. 방관하고 있고요. 맛땡 천국이 돼도 예 오히려 수사 파트를 없애. 그리고 요번에 민주당에서 엄청난 일을 했잖아요.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거짓말 천국까지 만든답니다. 아, 그래요. 예, 거짓말 공화국을 만들겠답니다. 뭐냐면 선거할 때요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겠대요. 예, 그게 이제 이재명을 위한 특별법인 거죠, 말하자면. 예. 그간에 그렇게 거짓말로 인생을 산 이재명을 위해서 그 양반이 지금 이 거짓말 때문에 정치의 인생이 끝날 위기에 차라리 이제 아예 그냥 감옥에서 오래 살 위기가 있으니까 어찌 됐든 그 거짓말에 대한 면죄부를 아예 입법 조치까지 해갖고 대한민국을 그 한 명의 그 아주 그 한 거짓말쟁이 때문에 그 거짓말을 덮어주려고 모든 권력에 총동원되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인 거죠. 차라리 이걸 하면 어떨까?
그 민주당 그렇게 하지 말고 입법 그렇게 할 필요 없어. 365일을 갖다가 4월 1일로 하면 돼. 예? 예. 그 365일 거짓말. 예, 그 저기 예, 만우절로 만우절을 만들면 돼. 365일 오늘 만우절이에요 하면 돼. 네. 365일을 만우절로 제정해. 네. 야, 민주당아 그렇게 네.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선거 때 네. 정치인이 말하는 말은 절대 믿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예. 왜 허위사실 공표죄가 없어졌어.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은 이제 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대통령이 되면 여러분 100억씩 드리겠습니다. 예. 그죠? 예. 예. 그리고 여러분 제 아버지가 뭐에 있는 줄 아십니까? 독립군이었습니다. 뭐 예. 이런 거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아버지 상관없이. 예. 그러니까 이 동네가 갖고는 우리 아버지가 여기도 동네 사람이 네. 말하자면 뭐 저기 민노총 사람들이 많으면 민노총에 계셨습니다 그러고 여기 갔는데 또 예. 군인이 많아 저희 아버지가 군인이었습니다 그러고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뭐 나라 자체가 아무 예. 말 공화국이 되는 거죠. 예. 아무 말이나 해도 예. 되는. 예. 예, 그래서 이 거짓말에 예. 기반한 사회적 해악이 어마어마한데 예. 선진국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공직자나 이렇게 책임 있는 어떤 사람이 한마디 잘못한 그 거짓말 가지고 옷 벗고 그렇게 네. 엄청나게 이 어떤 사회적인 대가를 치르는데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거짓말에 특히나 정치인 같이 이렇게 엄청난 영향을 갖고 있는 사람의 거짓말에 이렇게 극도로 관대한 나라가 없어요. 예, 그 거짓말을 한 사람들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특히 좌익 쪽에 있는 정치인 중에 거짓말하고 처벌받은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금배지를 달고 4년 동안의 재판 질질 끌다가 또 임기 다 끝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1심 선고 나오고 맞아. 너무 많아요. 아니 그 대통령은 빨리 하라면서 맞아요. 이것들은 하여간 내로남불이 웃긴 게 뭐냐면 지들은 질질 끌어가지고 네. 엿가락 같이 늘리면서 네. 남들보다 빨리 해 이렇게 찌르고 되는 거야. 예. 빨리 할 때까지 질러. 네. 예. 그래서 계속 질리니까 빨리 이런단 말이지. 맞아요. 근데 우파에서는 빨리 한참 쉬었다가 예. 얼른 이러고 있으니까 예.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예. 예. 아, 우파는 좀 네. 뭐랄까 지금 자기 검열이 심하고 네. 또 좌파랑 너무 비교될 정도로 이렇게 이 같은 말을 해도 이게 네. 너무나 다른 처분을 받잖아요. 네. 처분을 받고 지금 우파랑 좌파랑 너무나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이 언론의 세뇌가 돼갖고 네. 이제 양비양식론에 젖어 있다 보니까 비슷한 어떤 상황으로 인식하죠. 예를 들면 어디 우파 이제 집회나 시위는 어마어마하게 몇십망이 나와서 막 아우성을 치는데 몇 명도 안 나온 그 뭐 30명 될까 말까 하는 그 좌빨 걔네들은 그렇게 같은 비중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언론이기를 이미 포기한 상황이라고 국민들이 지금 여기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림으로 보는 거는 전부 다 비슷하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근접 촬영에서 네. 이제 한 200명을 20만 명으로 뻥튀기 하고 맞아요. 예, 20만 명 정도의 네. 운집했습니다 했는데 위에서 항공 사진 보면은 네. 호프집 사진이야. 호프집 가도 될 정도의 인원이야. 네. 그런데 이거를 쫙 근접해 가지고 사람들이 많아 보이게끔 예.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리고 내가 볼 때는 포토샵도 쓰는 것 같아요. 맞아요. 예. 포토샵 씁니다. 저기 예. 뭐 그 저번에 제가 아스팔트 처음 나간 게 광화문이긴 한데 그 광화문에 어마어마한 몇십만의 인파가 모였는데 거기서 제가 실제로 어떤 경우를 봤냐면요. 어떤 방송사가 예. 한 명을 쓱 거기에 하더니 예. 그 배경을 이제 그 어르신들 그렇게 수많은 인파를 뒤로 예. 배경으로 하고 예. 마치 그게 이제 좌익 쪽의 시위나 아니면은 예. 집회인 것처럼 그거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그렇죠.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네. 거짓말을 언론이 서슴없이 하는데 예. 미국이랑 우리나라는 이 언론의 거짓말에 대해서 이 그 말하자면 그 대가가 너무 달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트럼프가 거의 네. 뭐 1,000억대 막 배상을 막 네. 때리겠다 하고 하는데 네. 우리나라는 그 거짓말에 대한 대가가 없잖아요. 네. 언론이. 언론사가 거짓말해도 죄송합니다. 네. 저희가 실수했습니다. 요 정도면 끝나는 거야. 네. 예. 그러니까 이거를 안 그러고요. 네. 정말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네. 그 언론사 책임져고 네. 이게 잘못 보도하면 그 사람 잘리고 네. 모가지 날리고 확실하게 해야 된다. 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언론이 책임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네. 예. 그다음에 여론 조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상 뭐냐면 이 프로파간다를 언론을 통해 가지고 프로파간다를 해왔는데 네. 이 언론을 지금 장악하고 이번에도 탄핵시키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네. 그 언론이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요. 어떤 기자가 뭐 공중파 종편 기자가 와갖고 막 언론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제가 정성스럽게 한 30분간 다 설명을 해드렸는데 예, 한마디도 안 나고 통편집되고 마치 제가 이제 과격한 시위의 뭐 어떤 일원인 것처럼 그렇게 악의적으로 편집해갖고 예, 나오는 걸 보고 야, 언론이 정말 저런 상황인데 먹고 살기 바쁜 뭐 사람들, 직장 다니기 바쁜 사람들이 이제 보고 느끼는 현실이 어떤 수준일지가 이제 가히 짐작이 되고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나라의 지금 이 위급한 현실을 아마 잘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쩔 수 없다. 지금 언론의 도움을 못 받는 현실이다 보니까 우파가 스스로 이제 국민들 상대로 직접 계몽하고 홍보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요즘에 열심히 하는 게 이제 이 홍보 활동 그거를 뭐 1인 시위라고 해도 되고 뭐라고 해도 되는데 이제 워낙에 지금 이 언론이 막혀 있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 심각할 정도로 언론이 막혀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영미권 국가다 보니까 다른 나라 언론을 통해서 또는 다양한 어떤 경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의 단일 언어다 보니까 언론을 민노총사나 언노련이 다 먹어버렸고 그러니 제대로 된 현실이 국민한테 전달될 리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언론사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유동규 대표님도 그렇고 수많은 이제 우파 유튜버들이 언론의 역할을 어느 정도라도 좀 따라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도 부족합니다. 그래도 부족합니다. 언론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긴 하지만 그래도 막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자발적으로 집회도 나오시고 1인 시위도 동참하시고 언론이 너무 그렇게 막혀 있고 장악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나라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이게 얼마 전에 예전에 이런 게 나왔었어요. 뉴스에 PC방에 가갖고 기자가 저기 그 두꺼비 집 있잖아요. 그걸 내리. 두꺼비 집 딱 앞에 서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자 여기 지금 PC방입니다. 두꺼비 집을 내려보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두꺼비 집을 진짜 내렸어요. 그러니까 PC방 안에서 사람들이 이거 뭐야 그럴 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두꺼비 집을 딱 올리고 난 다음에 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지금 게임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보여드리려고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게임이 인간을 얼마나 이게 좀 이렇게 그 흥분시키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셨습니다. 이때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때 난리가 난 거예요. 미친 거 아니에요, 기자가. 아니 게임을 갑자기 중간에 끄면 아니 책 보는 사람 불 끄면은 기분 나쁘지. 안 그러겠어요? 밥 먹는데 숟가락 뺏어가면 기분 나쁘지. 안 그러겠어요? 그렇죠. 밥 먹는데 숟가락 뺏어가고 그다음에 갑자기 저 식당 가갖고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의자 뺏어가고 이러면 화한 날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면 그럼 식당에서 그게 그 음식이 그 화를 유발한 거야? 그러니까 이 뭐 이런 짓을 하면서 그거를 마치 사회 현상인 것처럼 만들어 가려는 거죠. 이제 게임이 이렇게 나빠. 이런 걸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게임을 아예 마약처럼 아예 그냥 악마화하기 위해서 그런 말도 안 되는 조작까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마치 무슨 뭐 어떤 정당한 의견인 것처럼 포장돼갖고 국민들한테 전달되는데 국민들이 너무 삶에 지치고 바쁘다 보니까 그것만 보고 이제 세상을 잘 이해를 못하는 국민들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저같이 방구석에 있던 사람도 나오는 거고 유동규 대표님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겁니다. 면역력이 왜 중요한지 말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저는 몇 년째 환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면역력만큼은 걱정 안 합니다. 요즘 같은 시대 튼튼한 면역력에 건강까지 쑥쑥 지금부터라도 환신 꼭 챙겨 드세요. 드셔본 분들만 그 진가를 느낄 수 있다니까요.